왜 체코는 수십 년간 유럽을 지배해온 프랑스 원전 대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절반의 가격으로 2배의 신뢰를 얻은 한국형 원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바라카 사막에서 시작되어 프라하까지 이어진 동양의 작지만 큰 나라 한국 원전 기술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의 여왕 채널에서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전해드립니다. 기대가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라하 정부 청사 앞에서 만난 프랑스 전력공사 EDF 관계자가 충격에 휩싸인 채 내뱉은 첫마디였어요. 바로 몇 시간 전 체코 정부는 모든 예상을 뒤엎는 발표를 했거든요. 수십 년간 유럽을 지배해온 프랑스도 독일도 아닌 한국을 두코바니 원전 건설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이 과거 프랑스에서 원전 기술을 도입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들여오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기술 자립을 이루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켰어요. 이제는 스승이었던 프랑스를 제치고 유럽 시장에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기자회견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전기가 흘렀어요. 체코 산업무역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서자 수백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한수원을 선정합니다. 그 순간 회장은 술렁였고 곳곳에서 탄성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어요.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지난 6개월간 프라하를 오가며 취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였어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을 버리고 지구 반대편 나라를 택한 체코의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발표 직후 만난 체코 고위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그는 기술력은 물론이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뢰성이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번 선정이 단순한 사업 계약이 아니라 글로벌 원전 시장의 지형을 바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말이죠. 체코의 이번 결정을 이해하려면 2009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저는 UAE 바라카 원전 기공식을 취재하기 위해 아부다비 사막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기온이 섭씨 45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환경에서 한국 기술진들이 첫 삽을 뜨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만 해도 회의적이었어요. 과연 이 뜨거운 사막에서 원전을 제때 완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약속했던 예산 200억 달러를 한 푼도 초과하지 않고 예정된 공기 6년을 정확히 지켜냈어요. 특히 첫 번째 원자로는 계약 체결 후 단 3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이는 당시 국제 원전 업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꾼 기록이었죠. 더 놀라운 건 품질이었어요.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성 평가에서 바라카 원전은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과 염분, 극한의 더위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한국 기술진들은 완벽한 원전을 건설해냈던 거예요. 그 과정을 지켜본 유럽의 원전 전문가들은 한국의 실력을 완전히 다시 평가해야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바라카 원전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 실증을 넘어서 한국이 세계 원전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그 신뢰가 이번 체코 수주의 결정적 바탕이 됐다고 확신합니다. 체코 수주전이 본격화된 작년 봄, 저는 프라하에서 열린 입찰 설명회를 취재했습니다. 그때 한수원 관계자가 발표한 메시지는 매우 명확했어요. 우리는 납기를 반드시 지킵니다. 비용은 약속된 수준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른바 온타임, 온버짓이라는 슬로건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마케팅 문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입찰 과정에서 한국이 가장 강조한 부분도 바로 이 신뢰성이었어요. 기술 발표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임원은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라카 원전 사례를 들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죠. 예산 준수율 100%, 공기 준수율 100%라는 수치는 그 어떤 화려한 기술 자료보다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체코 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기술력은 모든 업체가 비슷하다. 하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준 것은 한국뿐이었다는 내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바로 신뢰를 무기로 승부를 건 셈이었어요. 체코 수주전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자는 당연히 프랑스 전력공사 EDF였습니다. 유럽 원전계의 전통적 강자이자 체코와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이웃이었죠. 하지만 저는 프라하 취재 과정에서 체코 관료들이 프랑스에 대해 보이는 미묘한 불신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 불신의 뿌리는 핀란드 올킬루오토 3호기 원전이었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 이 프로젝트 초기 단계를 취재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EDF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유럽 최첨단 원전을 유럽 최고 기술로 건설하겠다고 호언장담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애초 예상 공기 4년은 무려 13년으로 늘어났고 예산은 30억 유로에서 90억 유로로 3배나 폭증했습니다. 문제는 기술적 결함이었어요. 주요 부품의 용접 불량, 설계 변경, 안전성 검증 지연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수차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고 유럽 언론들은 프랑스 원전의 몰락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죠. 저 역시 그 과정을 지켜보며 과연 EDF가 예전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체코 정부 내부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 본 결과 이런 우려가 이번 선정 과정에도 반영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 고위 관계자는 비공개 인터뷰에서 프랑스는 값도 비싸고 시간도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신뢰도는 오히려 한국이 더 높았다고 말했어요. 결국 체코는 가까운 이웃보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한 셈입니다. 이는 현대 국제계약에서 지리적 근접성보다 실적과 신뢰성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생각해요. 체코 수주전에서 한국이 내세운 또 다른 강력한 무기는 바로 경제성이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최신 통계를 분석해보니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메가와트당 약 3,500만 달러 수준이었어요. 반면 프랑스는 7천만 달러, 미국은 8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절반 가격으로 같은 성능의 원전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싸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체코 정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은 가격이 낮으면서도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즉, 가격 경쟁력과 기술 신뢰성을 동시에 갖춘 드문 사례라는 평가였죠. 이런 경제성의 비밀은 한국의 독특한 원전 생태계에 있었습니다.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모든 단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최적화돼 있었어요. 특히 주요 부품의 국산화율이 95%를 넘어서면서 해외 의존도를 크게 낮췄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체코 정부가 주목한 또 다른 부분은 운영 경제성이었습니다. 한국 원전의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건설비가 저렴해도 가동률이 낮으면 결국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한국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입니다. 프라하에서 만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한국 원전은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뛰어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어요.
초기 투자비는 절약하면서도 향후 60년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는 것이죠. 체코에게 한국은 단순한 건설업체가 아니라 장기적인 에너지 파트너로 인식됐던 겁니다.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이 발표된 직후 저는 바르샤바로 향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과의 원전 협력 논의를 가속화한다는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폴란드 기후환경부 장관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체코의 선택이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줬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폴란드는 이미 지난해 한국과 원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도미노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네덜란드는 올해 초 한국 대표단을 초청해 원전 기술 설명회를 개최했고 스웨덴 정부도 공식적인 협력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까지 한국과의 원전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어요. 이런 급속한 관심 증가의 배경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유럽 각국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어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기저 전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전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한 겁니다. 브뤼셀의 유럽연합본부에서 만난 에너지 정책 담당자는 한국이 유럽의 새로운 에너지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경제적인 원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서유럽 국가들의 반응이었어요. 전통적으로 자국 기술을 선호했던 독일과 프랑스도 한국 원전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 만난 원전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성공 사례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체코 한 나라의 선택이 유럽 전체의 에너지 지형을 바꿔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체코 수주전을 지켜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이 내세운 핵심 무기가 최첨단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신뢰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하지만 프랑스나 미국, 일본도 비슷한 기술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왜 체코는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회의에서 만난 각국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건 실행력의 차이였습니다. 한 독일 전문가는 기술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그 기술을 약속한 시간과 비용 내에 완벽하게 구현하는 능력은 별개라고 말했어요. 바로 여기서 한국이 차별화됐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 원전 산업의 이런 신뢰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저는 지난 20년간 한국 원전 산업을 지켜봐 왔는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철학이 조직 전체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 관리 방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원전 건설 과정에서 매주 진척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주요 부품 납기를 2중 3중으로 체크해서 지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죠. 이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바라카 원전의 성공을 만들어냈고 체코 수주로도 이어진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런 신뢰가 단순히 과거 실적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체코 관계자들은 한국팀이 미래에 대한 약속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줬다는 증언이었어요. 한국은 이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 파트너십을 무기로 유럽 시장 확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체코의 선택은 단순히 하나의 국가가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글로벌 원전 시장의 새로운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에요.
제가 20여 년간 에너지 분야를 취재하면서 목격한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원전 시장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가 주도해 왔어요. 이들은 자국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 원전을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등장은 이런 기존 질서의 균열을 가져왔어요. 특히 유럽이라는 서구 문명의 심장부에서 아시아 국가의 기술을 선택했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이 내세운 경쟁 방식입니다. 정치적 로비나 외교적 압력이 아닌 순수한 기술력과 신뢰성만으로 승부를 걸었어요. 이는 원전 시장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경쟁 체제로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어느 나라든 실력만 있으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셈이죠.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탁월한 기술력, 둘째는 검증된 신뢰성, 셋째는 뛰어난 비용 효율성입니다. 이 세 요소를 모두 갖춘 나라는 현재로서는 한국이 유일해요. 바로 이 점이 체코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까지 한국에 주목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앞으로 한국형 원전이 세계 에너지 지형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미 폴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구체적인 협력을 검토하고 있고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체코에서 시작된 이 변화의 물결이 결국 글로벌 원전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의 중심에서 증명된 한국의 실력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는 역사적 순간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